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고 기분 좋은 2주간이 2, 3주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시장은 V 반등의 확률을 높이면서 오늘도 코스닥은 어, 빨갛게 끝이 났고요. 갭상도 많이 했지만 그거를 또 돌파해서 장중 조정을 다 거치고 양봉 마감을 또 시키고 끝났습니다. 상한가도 나왔고요. 이제 카톡으로 하시는 분들은 알파홀딩스,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방송으로 어제 종가 들어갔던 거는 제일파마홀딩스 상한가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외로 제가 1번으로 오늘 메모장으로 방송에서 진행을 준비를 했던 어젯밤에 밤부터 준비를 했던 S맥도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있고, 하여튼 보는 시선과 주가의 흐름이,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제가 보는 시선과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컨디션이 최상이라는 거예요. 제 컨디션이 최상일 조건은 일단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멘탈이 튼튼해야겠죠. 멘탈이 지금 상당히 튼튼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종목을 발굴하는 능력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정해진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야구를 할 때도 성적이 좋은 사람, 좋은 타자가 다음에도 성적이 계속 좋아요. 그렇죠? 스포츠 마찬가지죠. 한번 성적이 좋은 흐름을 탔을 때는 계속 그 흐름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3할 타자가 4할 타자 4할 타자가 3할 타자보다 더 잘 칠 확률이 높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 흐름대로 지금 흐름을 잘 탈 수 있는 시기,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쨌든 제 컨디션이 최상의 매매 컨디션이 있어요. 매매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해도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찾는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일 것이고, 남들 5% 먹을 때 남들 10% 오늘도 추천 뭐 이렇게 뭐 저도 추천하지만 뭐 5% 6% 요거에 만족하고 하루를 보내신 분들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든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탄력적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상한가가 하루에 1%씩 나오는 시장이에요. 2200개 종목 중에 2300개 종목 중에 하루에 1% 가까운 상한가가 매일마다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루 이틀을 건너뛸지언정 상한가가 거의 계속 나와주고 있어야지 사실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오늘도 13종목 상한가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뭐 10개를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5개 이렇게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종목을 골라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풀 상한가를 먹는 게 그래도 그래서 며칠 간격이라도 우리는 거의 뭐 하루 이틀 빼고 다 나온 것 같은데 계속 나와주고 있어야지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끌고 왔어야 되는 거고요. 또 밑에서부터 끌고 온 거는 60% 70% 정도는 최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의 매매 컨디션은 지금 최상인 상태고, 굳이 높은 거 고점 종목 따라잡지 않더라도 밑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널렸다. 그리고 이 판이 깔렸을 때, 12년 만에 찾아온 이런 판이 깔렸을 때 이 기회를 활용해야지. 또 언제 또 떨어지는 걸 언제 또 기다립니까?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요. 돈을 아낌없이 쓸 수 있도록 계속 근거를 말씀드리고 영상을 찍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같은 내용 반복하고 강화하고 오늘 이만큼 더 확률이 높아졌다 말씀드리고, 부정적으로 봤으면은 이렇게까지 못 끌고 오고 못 합니다. 당연히 내가 부담스럽고 부정적으로 봤으면 적극적으로 배팅을 못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데 계속 끌고 가고 배팅을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져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거죠. 인버스를 사면서 레버리지를 산다? 이상하잖아요. 약간 해치 해봤자죠. 그거는 개인들이 그렇게 해봤자죠. 약간 그런 개념이죠. 지금 이 12년 솔직히 12년보다 더 좋은 기회예요. 12년 전 서브프라임 때보다 솔직히 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만큼 탄력적으로 코스닥이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 1위 코스닥 지금 45% 정도 올라온 시기입니다. 최바닥 대비 45%, 44.65.
서브프라임 때도 이런 단기 반등은 보인 적이 없었고요. 정말 보기 어려운, 보기 드문, 아마 2000년 그 닷컴 버블 때 정도 수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하고, 뭐 진짜 그때는 뭐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 이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상한가도 7% 작았지만 지금도 뭐 거의 뭐 30% 시대에서는 최상의 조건이죠. 돈밭입니다. 돈밭. 지금 주식 안 하고 계시면 나중에 진짜 속 터질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씨 저때 내가 안 하고 뭐 했을까, 이렇게 될 겁니다. 45%나 올라왔는데 늦지 않았나요? 물론 45% 전에 딱 눈치채고 베팅 어느 정도 하셨던 분,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그냥 끌고 갖고 오신 분들은 많이 회복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는 당연히 부담스럽지만 한 번에 어느 정도 출렁이를 거쳐서 앞으로도 더 많이 가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미국식 V반등의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얼마 전 지지난주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는 미국식 반등, 미국식 V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이런 겁니다. 자, 미국식 V반등이라면 지금 현 위치는 코스닥은 여기 정도 왔겠네요. 그쵸? 뭐예요? 갈 날이 많네요. 물론 미국식 V반등이라고 해서 미국처럼 저렇게 크게 장기간 올라가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더 높아요. 미국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40%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예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 짧게. 근데 기간을 생각하시라면, 기간이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갈 수 있을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미국처럼 편안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도 얼추 비슷하게는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 출렁임을 이용을 하는 매매도 가능할 거고요. 한 덜어 가다 보면 3일 정도 폭삭 빠지는 구간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용을 해야 돼요. 분위기를 보면서 그때 수급을 확인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건지 실시간으로도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이제는 떨어질 만큼은 다 떨어졌던 거니까 앞으로 계속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기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만 보면 좀 놀랄 겁니다. 이런 수급들을 보고 기사는 이렇게 많이 쓰여질 거예요. 기사 경제 기사를 쓰는 분들이 주식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으니 개인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기사들을 쓴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 좋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데 왜 시장은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선물이랑 비교를 해드리면서,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가 외국인에서 나왔습니다. 자, 어제 오늘 나왔어요. 어제 오늘 포지션이 어제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려서 이제는 단기 조정을 준비를 조금 해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중 조정이 나왔고 강했죠. 내일은 장중 조정이 나오고 강할 수도 있고, 장중 조정 거쳐서 종가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의 변화와 이제부터 나올 변화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흐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다 대응책 마련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좋은 시기에, 바닥에서 45% 올라오는 이 시기에 인버스를 들고 버스 언제 타지? 이렇게 지금 고점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 분들, 버스 타놓고 대체 언제 종점으로 가는 거야, 언제 출발하는 거야, 이를 기다리는 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허송세월 다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좋은 시기를 인버스만 언제 인버스 오르냐 이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속 터져요.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그죠?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인버스의 인자도 꺼내지 마세요. 차라리 떨어지는 구간에도 인버스가 아니라 다른 그때 강한 종목으로 먹을지언정 인버스 잘 안 합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레버리지는 더 그래요. 레버리지 먹을 거면 주식을 종목을 하지. 인버스는 차라리 한 번 더 생각을 하신 분들이고, 레버리지를 하신 분들은 진짜, 아니 레버리지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좋아서 올라간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건데, 시장이 좋을 때는 종목을 사야죠. 개별주를 사야죠. 삼성전자 이런 거 사는 거 아니고 레버리지 사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에버리지를 사지도 않고 그냥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인버스를 잔뜩 사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또 팔았죠, 개인들이. 자,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언제부턴가 딱 4월 2일부터 4월 들어가니까 믿음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왜? 기사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야씨 뭐야, 개인들만 잔뜩 사는 뭐 동학 개미 운동? 야씨 뭐야, 나 말하는 건가?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조금 올라가네,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들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는 30%캡 룰 사실상 미적용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우리 야간 선물이 거래가 오늘부터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침부터 좀 부담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변동성도 크고, 야간에 어떤 이벤트를 야간에 어느 정도 흡수를 하지 못하고 아침장에 다 쏟아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시초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아침부터 집중을 많이 해줘야 되는 환경이 내일부터는 시작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개인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파는 쪽으로 가면서, 물론 단기적으로 한번 샀다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개인 물량을 뺏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동안에 좀 수천만 주 뭐 이렇게 샀던, 수억 주 이렇게 샀던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참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기다려 왔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걸 보지도 못하고 그냥 뺏길 거라고요, 물량. 좋은 시절은 그렇게 다 가는 겁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붙어가지고 개별주 하면서 상한가도 보고 이 45% 시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 1차 변화, 시장은 V 반등 뭐 이렇게 다 말씀드렸고, 공포지수 한 번만 확인하고요. 공포지수도 오늘 변동지수도 한 번 더 내려갔네요. 여기까지 쭉 밀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살짝 거쳐갔다가 내려올 겁니다. 점점 편안해지는 장세. 코로나 테마주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한 10% 이상 떨어진 종목도 덜어 보이고요. 테마주 중에, 진단키트 종목 중에. 반대로 강한 종목은 빈익빈 부익부, 강한 종목은 계속 강해집니다. 약한 종목은 이제부터 꺾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이 탄생합니다. 오늘 제일파마홀딩스도 그런 케이스고요. 에스맥도 그런 케이스고요. 알파홀딩스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알파홀딩스의 미국 나스닥 자회사 온코색에서도 코로나에 관련된 얘기를 왜 안 꺼내나 했는데 이제 꺼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규 코로나들이 올라온다. 신규 코로나들에 대한 작업이 펼쳐지는 걸 눈치채고 거기서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다른 종목들은 꺾일 텐데 얘네들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종목을 발굴해야 됩니다. 이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가의 첫 조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하고요. 두 번째로 수급이 이동하는 거, 대북주나 정치 테마주는 뭐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부터는 더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하되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북주들에 대한 생각, 정치 총선이 끝나면 어쨌든 누군가 승리자가 탄생해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정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가장 시급한 코로나 사태를 마무리 짓는 거, 그 다음에 그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금 북한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가 나오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북한 어떻게 하지, 우리도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대북주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봄철에 항상 오는 뭐 미세먼지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 나오겠죠. 4차 산업, 뭐 로봇, AI 이런 것들도 얘기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수소차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지금 종목들 슬슬 판 깔리고 있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이 대폭락을 겪어왔기 때문에 대폭락을 겪고 올라오는 종목들, 정말 미친듯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회복이 덜 된 종목, 아직 거래 안 터진 종목들 너무나 널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알파홀딩스도 뭐 얼마나 올라갔어요. 떨어진 거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별로 올라간 바가 없으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상한가 터지고 거래 터지죠. 제일파마홀딩스 뭐 올라갔어요. 어제까지 올라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약 40% 정도밖에 안 올라간, 40%대 전후로 상승이
상승 나온 종목 중에 끼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시면 좋고, 내용 있는 종목들, 앞으로 얘가 이 종목이 크게 갈 종목들이라고 판단되는 것들, 그리고 거래 안 터진 종목들, 아직 거래 안 터진 종목들, 제가 이런 종목들 발굴 전문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어차피 제가 찾아서 해드릴 거예요. 떠먹여 드릴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종목을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멀리 가 있는 종목들, 거기서도 좋겠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똑같은 폭을 먹을 수 있고 앞으로 더 큰 퍼센테이지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퍼센테이지라면 저는 밑에 있는 걸 선택하겠어요. 앞으로 몇 개월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정말 큰 파동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밑에서 기회를 보겠습니다.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오늘 만약에 밤사이에 내가 지금 투자한 종목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특정 치료제예요. 근데 그 밤사이에 그 치료제가 통과가 안 되고 허용을 불허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는 것보다 밑에서 새로운 것들로 작업 일어나는 것들, 그걸로 돈 벌려고 지금 들어오는 누군가를 포착해서 하는 거,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은 거, 이걸 이용해야죠. 시장을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시장 대폭락 시기를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또 12년 만에 오는 이 찬스를 이용해야지. 다 지나고 나서 아이고 그때 찬스였네 또 이럴 거예요? 아이고 10년 또 기다려보자 또 이럴 겁니까? 10년 전에는 2년 6개월 동안 상승했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때도 개인들이 많은 중심을 잡아줬다. 이거 코스닥 개인들이 가장 돈이 많다, 중심을 잡아줬다라는 그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죠. 2년 6개월간 상승한 이 시기. 개인들, 물론 개인들은 주체가 달라요. 여기서 무너지는 개인들, 올라갈 때 주도하는 개인들은 다릅니다. 물론 개인들이 다가 아니지만 외국인들 포지션 중요합니다. 외국인들 포지션 항상 제가 말씀드리던 거 있죠. 자, 종목은 그렇게 발굴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욕심 부리는 거 줄이시고요. 한쪽의 리스크를 줄이시고요. 이 좋은 시장에서 이거 몰빵해가지고 거래 정지된 분들 입장 속 터지죠.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중이 만약에 예를 들어 50%를 얘를 갖고 있어, 몰빵을 갖고 있어, 감사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거 갖고 있어서 이 좋은 시장을 나는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속 터져요. 우리는 여기서 다 팔고 위험하니까 떠나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중을 지금 분산을 해도 분산해서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한쪽으로 몰빵 굳이 안 해도 분산해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선수가 아니라면, 선수는 몰빵해서 짧게 먹고 5번에 안 합니다. 하지만 선수 아니잖아요. 다 같이 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직장인 전용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그리고 전업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항상 도움되는 내용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유튜브 공개 방송 한 날이었는데 오늘 시청 인원이 가장 또 많이 찍은 날이라서 제가 또 이벤트도 하고 그랬어요. 뭐 치킨 이벤트 재미로 했는데 종가 맞추기를 했습니다. 맞추신 분께는 치킨 기프티콘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이라도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 전업이신, 또 이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 훨씬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은 문의 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 이벤트 적용해서 내일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자세한 뭐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도 어느 정도 저랑 한 2, 3주, 한 달 정도 했다, 한 달 정도라도 했다 하시는 분들은 평생반 문의 주세요. 평생반 가입 방법, 저는 평생반 하고 싶습니다, 문의 주세요.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전화 상담 제가 다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계속 진행될 테니까,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까지 방송 이벤트 적용해 드릴게요. 하지만 빠른 선택을 하신 분들이 항상 유리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평생반은 얼마 안 됩니다. 타 회사 1년치 비용으로
앞으로 2049년까지 무제한 기간 적용해 드리는 거니까 그 방법에 대한 거 안내 받으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우리는 급등 종목이 탄생하길 바라면서 마칠게요. 모두 777을 한 번씩만 더 외치시면서 채팅창에 쓰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